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계리직 공무원 시험 과목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있죠. 강의할 고봉기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시험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출발하게 될 계리직 공무원에서 우편 상식과 그 다음 금융 상식이 있는데, 먼저 우편 상식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금융 상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고, 또 금융 상식도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모두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 자, 먼저 교재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때 목차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우편 상식에서 목차는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나와 있죠. 먼저 국내 우편이란 부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우편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봐보죠. 자, 파트 1이죠. 그냥 파트 2는 그죠? 국제죠, 국제. 그때는 이제 국제. 국내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건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 상식은 국내 우편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 우편을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심도 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이 시험 과목이 객관식 문제 풀다 보니까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험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함정을 내는 건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요약해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암기사항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암기사항은 여러분이 해도 좋고 또 제가 알려도 좋습니다. 물론 그 제가 하는 암기사항과 여러분이 하는 암기사항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가 참고하라고 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암기사항은 여러분이 해도 좋습니다. 꼭 제가 했던 암기사항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또 터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침, 그다음 요령, 방법, 자, 이런 것을 알려드릴 뿐이죠. 그 다음 이 과목의 특성은 바로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국내 우편이든 국제 우편이든 바로 이 과목은 숫자에 가장 민감한 겁니다. 킬로그램, 그램, 그 다음에 아주 숫자, 얼마냐. 다른 과목을 공부를 갖다 할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 과목의 특성이 그렇다 이거죠. 매우 특이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계리직 과목이 특이한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숫자, 요금, 그러면 킬로그램, 그램,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다룬 거죠. 우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거죠.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도 항상 무작정 공부할 것이 아니라 암기해서 이 부분은 얼마구나, 몇 그램이구나,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다른 부분 공부할 때도 계속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금융 상식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편 상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것을 알고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강의 이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목차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총론.
파트에서 이제 먼저 국내 우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그래서 챕터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이게 바로 국내 우편을 공부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을 공부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먼저, 이 보면은 이제 총론이 나와 있죠. 챕터 1 해가지고. 자, 먼저 우편이죠. 자, 우편의 의의가 있죠. 자, 우편의 개념. 자,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죠? 우정사업본부. 자, 우정사업본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그 관공서 행정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 그걸 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고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니 이제 법학에 관련된 약간 그 시행령 뭐 시행규칙도 나와요. 여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제가 자세히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싹 깔아서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몰라도 일단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좁은 의미고 넓게 보면은 그죠? 업무를 갖다가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 그 다음 2번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자, 이게 봐보세요. 자, 의무적이죠. 의무적으로 누구나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편이란 것은 누구나 특정인에게만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평등하게 누구나,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기하고는 구별되죠. 우편은 전기하고는 구별된다. 이런 개념 있고, 그 다음 우편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죠. 국가, 즉 정부 사업으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자,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이죠. 자, 지자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공무원이죠. 정부 기업이죠. 자, 우편 사업 회계 제도는 회계는 이제 금전적인 거죠. 자,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편에 가는 것은 국가 예산 중에서 따로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면 독립채산제가 있죠.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은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죠. 한 달에 그래서 300을 벌어온다. 그러면은 또 나가는 돈도 있겠죠. 그 가계부 장부를 작성해. 국가도 마찬가지야. 일반 회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잠깐 여행을 가야 된다. 해외 여행을. 또 아들이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 등록금을 또 따로 마련해 놓자. 비상금을 마련해 놓는다 이거죠. 따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에서 일부를 갖다 특별히 이제 통장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야. 국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우편과 관련 것은 따로 빼버린 거야. 그죠? 그게 특별회계야. 그리고 독립채산제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편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안 돼. 근데서 흑자를 갖다 노리기 위해서 장사한다? 그러면 안 돼. 우편은 공익이야. 누구나 국민 모두가 골고루. 우리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것은 인구가 조금만 하면은 은행 안 세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야. 인구가 없는 데는 시골 같은 데는 거기다가 기업 같은 것을 세우지 않죠. 근데 우편은 그래 않죠. 시골 상가 같은 데도 반드시 둬야 할 분야가 있으면은 우체국, 집중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누구나 받아본다 이거죠. 공익이니까. 근데 가지고 공익만 또 지향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기업 경영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클라크는 산업 분리하면은 정말 우편은 노동이죠, 노동. 배달 일일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차 산업에 속한다 이죠.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우편은 이제 이용 관계가 있죠. 자,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나왔죠. 사법상 계약. 반대말이 이제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이 띠기 때문에 이용관계에서는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이건 뭐 필요 없고 권위적인 면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사법상 계약이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반대말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이 계약을 맺으면은 그죠? 사법이라고 그래. 이 사법 개인 사자잖아요 이게. 그것은 사법관계라고 그래. 사법상 계약을 갖다가 사법 관계라고 얘기해. 계약을 빼기도 하고요. 넣기도 하고. 이건 공법관계죠. 그건 사법관계에서 분쟁이 붙으면 민사소송한 거야. 민사소송에서 분쟁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있어. 붙었어. 예? 영업정지, 영업취소 막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죠. 국가 혹은 지자체하고 국민하고 붙었단 말이야. 국가 등 하면은 지자체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등,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을 갖다 억압하는 거야. 영업정지, 영업취소했단 말이야. 그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갖다가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분쟁 붙으면은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법관계냐 사법관계에 따라 가지고 소송, 재판 형태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우편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그죠? 억압하는 건 아니잖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하다도 그것이 순전히 돈으로만 연결된 거라면은 이렇게 봐버린 거야. 1번, 2번. 1번으로 봐버린 겁니다. 무조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가지고 공법관계로 봐가지고 행정소송이라 하진 않습니다.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금전, 거래 같은 것은 사법관계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사로 단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나중에는 그죠? 분쟁 붙으면은 우편이 국가가 한다 해가지고 공법관계 아니라 이거죠.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계약 내용이라면은 거래 내용이라면은 민사, 사법상 관계로 본다 이거지. 자 이렇게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계약 성립 시기. 자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을 때 계약 성립 시기로 본다. 자 여기 보면은 접수, 그러니까 통에 넣었다. 뭐 이런 그 순간 이제 배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 같은 경우는 집에 와가지고 방문했단 말이야. 영수증 준수 교부했을 때, 그죠? 그래서 자 접수 넣을 때 교부, 자 이런 것들이 계약 성립 시기가 된다. 자 우편 사업 경영 주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거죠. 국가가 경영을 해요. 그 관장은 누가 관장은 총관, 총 누가 지휘하냐? 그것은 바로 과기부 장관. 자, 이거 이제 앞으로 과기부로 하겠습니다. 과기부, 과기정 혹은 과기부 똑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과기부, 그죠? 이렇게 해서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장관 밑에 이제 최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우정사업본부 다 있다 이 말이야. 장관이 관장한다.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관장한다면 안 돼. 모든 관장은 장관하는 거야. 모르면은 장관 거꾸로가 관장이잖아. 그러니까는 관장,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과기부 장관의 권한이냐,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장의 권한이냐, 우체국장의 권한이냐 서로 살짝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과기부 장관이죠.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과기부 장관이 다 못해. 그러니까는 어떤 개인, 법인, 단체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거야.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거죠. 우편법. 자, 이렇게 우편법.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우편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자, 이것도 나중에 위계질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요금 같은 것은 막 많게 적게 받으면 안 되고 적정한 요금을 해야 되겠죠.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개인한테 맡기거나 그죠 해버리면은 이거 안 돼.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맡긴 데 이제 위임을 하겠죠. 그죠? 자, 개인,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을 정한다 말이죠. 원칙적으로 국가가 경영한다 이거죠. 그 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경영 주체는 누가 하냐? 과기부 장관이 하는 거죠. 장관.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 서비스 너무나 많이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나 적게 받으면 안 되고 적정하게, 평등하게. 그래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거죠. 우편법. 우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이제 우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편법. 앞으로 이제 이거 많이 할 겁니다. 우편법.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그냥 뭐 창구 유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자, 법률이죠. 창구 유탁. 자, 우편 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유탁하여, 자, 일반인에게 유탁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인 이제 우편 업무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하죠. 자, 운영하기 위한 사업소, 자, 우편 취급국, 뭐죠? 우편 취급국.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지. 자,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에 우편 취급국과 관련된 부분이 또 언급돼 있죠. 그다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련된 특례법, 아무튼 특례법.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별도로 이 부분에다가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겠다. 이걸 특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련된 특례법도 법률입니다. 법률로 끝났지만은 법률 다 똑같은 법입니다. 별정 우체국법 법이죠. 이 법은 개인이 국가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 국가가 개인한테 야 네가 한번 운영해봐라 라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별정 우체국장이 되겠지 그 사람은. 그래서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이죠. 국가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개인이지만 국가가 네가 잠깐 해라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의 뭡니까요? 국가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이 말이야. 개인이지만 국가가 맡겼어, 권한을 줬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해서 수권, 개인을 군대에서는 우리 국민을 민간인이라고 얘기하잖아. 법에서는 민간인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그죠? 개인 사자 써서 수권 사인이라고 그래. 공부를 위임받았단 말이야.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 수권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정 우체국장을. 자, 그래서 또 별정 우체국법이 있네. 국제법규는 뭐가 있냐? UPU 조약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UPU 조약. 자, 만국 우편 연합 헌장, 그죠? 만국, 그죠? 우편협 헌장부터 해서 쫙 이것이 이제 UPU 조약. 국제법규에서 우편과 관련된 국제법규. 또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APPU. 자, APPU. 자, 62년 4월 1일 창선된 아시아 태평양 퍼시픽, 자, 우편 연합이 있는 거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그죠?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설정한다,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표준 다자간, 양자간은 두 나라고 다자간은 멀티, 여러 나라 간 협정이죠. 또 양자 협정이라든가 또 다자간 협정이 있는 거네. 국제 특급 우편 EMS를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 양자는 쌍방이기 때문에 쌍무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각 나라마다 잘 해보자라고 협정을 맺어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죠. MOU,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MOU, 자, 양해각서. 그래서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최근 들어서 이제 우편이 너무나 많이 활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잖아. 그러니까 우편, 택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나라끼리도 협정을 맺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편 사업에 이제 보호 규정이 있는 거죠.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해야 되냐면은 법의 유계질서를 좀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 유계질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 내용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우편 사업의 이제 보호 규정. 자, 먼저 서신 독점권. 자, 국가가 하는 우편 사업은 개인이 그죠? 야, 국가만 우편할 거야? 나도 우편할 거야? 하면 안 돼요. 서신 독점권이 있는 거죠.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우편법. 누구든지 그죠? 1항, 5항 경우에는 자,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업이란 것은 직업으로 돈 받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개인이 개인한테 야, 이 편지 좀 갖다 줘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다 업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 조직 계통이나 조직이나 계통 요양에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업이 아닌 경우는 가능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야, 이 편지 좀 갖다 줘. 야, 이거 좀 물건 좀 택배 좀 해줘. 가능해. 얼마든지 2번, 3번, 4번도 시킬 수 있어. 그러나 경영, 업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말이야. 업이 아닌 경우는 뭐냐 서신 송달 행위도 가능하다 이거지. 두 번째,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 되는 거죠. 서신. 서신은 부호, 문자, 기호 다 포함한다 이거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된다 이거죠. 어떤 거냐? 신문. 자, 신문은 이제 아니죠. 신문은 국가가 독점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간행, 서적, 그죠? 표지를 제한 48쪽 이상의 책자의 형태로 인쇄 제본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출판사가 반드시 언급돼야 되겠지. 그죠? 출판사에서 책을 보낸다. 얼마나 가능해? 서신 독점이라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택배를 갖다가 좌우 관장가 아니란 말이야. 쪽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 예외를 한다 이거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인쇄 16쪽 이상 책자 형태 상품 안내서 송장 같은 거, 서류, 국제 서류,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회사 본점과 회사 본사에서 지점으로 그죠? 서류를 갖다 발송한단 말이야.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같은 거, 신용카드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우체국을 반드시 통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기억부터 이행까지는 우체국을 반드시 통할 필요가 있냐? 없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타인이라 하면 자기 외의자를 말한다.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 서신은 자기가 송달한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자연인은 똑같은 말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에서는 민간인, 그 군대에서는 민간인, 법에서는 자연인 또는 사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업이죠. 업. 계속 업이라면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하면서 유무형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익, 그렇죠? 이익. 돈 줄 테니까, 취업시켜 줄 테니까, 이거 아니죠. 자, 유형, 무형 이익 한두 번은 괜찮아.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걸 갖다가 업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했다. 조직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도 금지된다 이거지.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 행위가 금지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 봐봐요. 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언급할 겁니다. 여기서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의의를 말씀드렸죠. 서신 독점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 독점권. 그럼 두 번째로 자,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우편 간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자,
우편이라는 것은 빨리 전달해 줘야 돼. 그런 철도라든가 항공기, 자, 그죠? 대한항공 빨리 우편 발송. 당연히 요구권을 갖는다 이거죠. 항공기가 또 철도가 야 우리 우편물 배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운송 요구권이 있다 이거지. 물론 운송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운송원의 조례청권. 우편물을 갖다가 이제 운송하는 운송원도 그죠? 빨리 이걸 배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차량 선박한테 선박 등이 사고를 갖다 당했을 때 그죠?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업무를 집행한 과정 속에서 그죠? 항공기, 철도 뭐 여러 개 사고가 있었단 말이야. 빨리 이걸 배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조력을 주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운송원은 통행권이 있고요. 통행권.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거지. 이때도 이제 통행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가면 안 되지. 없는 택지를 갖다가 지나갈 수가 있다 이거지. 통행권. 그 다음 운송원 등은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 우편 운송원 집행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은 도선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죠? 도선장. 섬과 섬 같은데 배로 운항하는 거죠. 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운송원은 통행료 면제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으며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나 청권자가 청구했으면 그죠? 우편관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고. 우편 업무 전용 물건 압류 금지. 그죠? 우편물을 갖다가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우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편 업무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럼 우편 업무에서 사용 중인 물건 압류할 수 없다 이거지. 우편 업무하고 관련된 물건을 말하는 거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역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공동해상 손해 부담 면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동해상 손해 부담이라 하면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화된 물건을 처분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 먼저 설명이죠.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우편관사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약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먼저 압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운송 중이거나 지금 운송 중이란 말이야. ing. 또 발송 준비를 이미 마쳐버렸어. 그죠? 마쳤다. ing 운송 중에 있다. 마쳐버린 거란 말이야. 이런 것에서는 이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치?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그다음 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 배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물건이 이렇게 실어졌어. 이 물건은 A, B, C, D 물건이란 말이야. 싣고 이제 간단 말이야. 화물선 같은 거지. 태풍 만나서 배가 무거우니까는 침몰할 수 있어. 그래서 물건을 막 버려. 그죠? A, B, C 물건을 갖다 바다에 투기했어. 그러다 보면 배가 가벼워.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제 왔단 말이야. 침몰되지 않고. 그러면은 D는 따봉이라고 얘기하겠죠. 이야, 내 물건은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A, B, C, E는 뭐야? 이미 바다로 빠친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B, C 때문에 D가 살아남았어. 그럼 D는 A, B, C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공동으로. 이게 공동훼손입니다. 그러나 공동훼손 보상해줘야 되는데 우편물에 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국가 우편물에 관해서는 이를 분담이 안 돼. 원래 공동해상 손해 부담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우편물이 있다. 우편물도 살아남았어. 우편물도 너도 A, B, C한테 배상해줘라. 그건 아니라 이거지. 우편물은 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우편물이 검역 전염병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는
제일 먼저 검역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선착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그죠? 자, 사례 판단이 조금 느린 사람, 제한 능력자, 피한정 후견인.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약간 사례 판단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편물을 발송하면은 역시 능력자, 일반인이 보는 거라고 똑같이 보는 것이지, 그죠? 약간 사례 판단이 느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낸 우편물을 갖다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하더라도 우편물에 관해서는 능력자가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자,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가 바로 우편에 관해서는 능력자가 한 행위로 본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장은 마치고 잠시 후에 2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